그런 것들 바탕으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사실은 세상은 변해가잖아요. 변화의 속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사실 주도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이 변화에 이제 사실 이게 뒤처져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이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이제 좌우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밀어야 되나요? 저희 처음 써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정우 화백이라고 1976년도에 그린 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 2000년대 아마 76년도에 그린 만화예요. 전혀 사실 50몇 년에 그린 만화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세요. 뭐 이 전기자동차 나오잖아요. 우선 그렇죠. 전기자동차 나오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뭐 소형TV, 전화기, 그 다음에 또 뭐 수학여행 가는 뭐 달나라. 근데 이런 만화를 그렸는데 실제로 상상이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이 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결합하면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50년 전에 이제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분 지금 76세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SKT인가 거기에서 지금 미래에 또 5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정문 화백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도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은 사실 그 생각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진짜? 진작일 것이지. 야, 어제가 꺼내는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다. 옛날. 야, 살살 맞춰.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도 어떻게 잡아줘?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지? 살짝 쓸데없는 소리 1대1. 왜?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든지. 방송 좋은데 TV 팍 집어서 배경으로 에어컨도 천장이라니.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에 책만 한 두께랑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그게 웃지 않는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먹는다 그래라. 미쳤나? 물을 사먹게? 같이 뭐 하는 거야? 물을 사먹게?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옛날에 이거 그 신사의 품격인가요? 네, 그게 이제 드라마의 일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저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물 사먹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릴 때는 애들 그 보리차인가요? 뭐 그런 거 수돗물에 끓여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대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실 물 사먹는 시대가 온 거죠. 요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전부 현실화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거기에서부터 사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제가 일반화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 낭비, 요거 두 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제안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사실 일은 뭐냐, 그리고 낭비는 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우리 그 화성 코스메틱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공통의 확보거든요. 이게 야 이건 일이야, 이건 낭비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 곳곳에서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 일, 낭비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앞에 좀 넣어놨어요. 앞에 넣어놨는데 이게 토탈 프로핏 시스템이라고 이제 TPS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니까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 같은 얘기예요. 얘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사실 판매가는 원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익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똑같은 공식이죠. 그죠? 넘기면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어놓는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요. 사실은 뭐냐면 이게 판매가는 원가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예표를 결정해 놓으면 판매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만들 수 있는 원가에다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대놓으면 판매가가 결정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가 없어요. 우리 뭐 만듭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펜슬 종류만 해요. 그렇게 만드는 데도 많죠. 경쟁사들 그죠. 그래서 이게 거래처 소위 우리 고객한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실은 엄청난 사실 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쟁력에 서기 위한 가격들은 실제로 고객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도요타에서 얘기하는 이익을 결정해 놓는 우선 이익을 결정해 놓고 판매가는 고객이 정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가잖아요. 원가. 이 원가는 크게 뭐냐면 제로 살 때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앉아 계셔서 교육되는 것들도 다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극도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개선 활동이라든지 혁신 활동을 해가지고 맞추겠다는 그런 거예요. 사실 행동 양식을 달리하는 것도 같은 공식이지. 그걸 이제 좀 설명드려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시간밖에 없으니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일이 뭐죠, 일? 우리,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계셔가지고. 일 수능은 못 봤는데. 태경님? 일이 뭡니까? 아니면 제가 답을 맞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건 지금 작업을 행동을 이라고 작업이죠, 작업. 그럼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 작업 몇 시간 하세요? 저희 10.5시간 정도. 그래요? 풀로 하시네요? 힘드시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10시간, 그것도 정비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OT고, 그죠? 8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보면, 라인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실제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또 준비하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아까 또 제안 보니까 준비 교체 시간 관련해가지고, 사실 줄인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다 일이죠. 실제로 우리는 작업 시간에 빠듯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 바뀌는 순간만 일이라고 했고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10.5시간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념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제품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는 고객.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보냐면 낭비로 보는 거죠. 낭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우리가 뭐 낭비적인 활동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일과 낭비라고 하는 걸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낭비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개선은 시작되는 거예요. 일과 낭비를 구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실제로 야 이거 낭비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뭐 검토도 많이 하고 사실 메일 주고 받고 많이 하는 사무실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서도 없어져야 되는 어떤, 아, 이거 낭비 아니야? 이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지만 개선 제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과 낭비를 여러분들이 우리 그 화성 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딱 불문을 한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고 개선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정리작업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변환이 있는, 물건의 변환이 있는 이런 시간들이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5%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95%를 전부 다 뭘로 본다? 낭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낭비로 봐야지만 실제로 개선할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나와요. 아까 그 상상을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개선 제안이라든지 개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5% 중에서 실제로 딱 또 나눠보면 이게 70%는 즉시 생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낭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분해를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런 낭비의 종류를 또 말씀드릴 텐데 그 포인트로 해가지고 많이 보시면 실제로 즉시 안 해도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실제로 그런 것들 딱 보이잖아요.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종이 딱 적어가지고 올려줍니다. 그게 제안이에요. 그게 제안. 그러면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아, 작업을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그게 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고 품질을 좋아지게 하고 그런 일 같으면 회사가 고생해야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제도, 시스템 운영을 지금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과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낭비라고 하는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제조 현장에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개념, 일과 낭비의 개념으로 개선 제안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통계가 내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런 구역에서 가장 낭비가 많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나누는 게 제조 현장의 실제 낭비예요, 실제 낭비. 네, 이제 우리가 낭비를 이제 또는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야, 이런 데서 많이 나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그게 한 7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볼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냐면 과잉 생산의 낭비라고 있잖아요. 차익의 낭비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 창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복도에 제가 쫙 있더란 말이죠. 실제로 이제 이 제가 쫙 있으면 뭐냐면 야, 이 팔구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과잉 생산의 낭비. 그 다음에 과잉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뭐가 많이 쌓입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잖아요. 재고. 이 재고가 차익의 낭비, 이 두 개가 차익의 낭비라고 원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들이 사실 우리 현장에 빗대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수준들 자체는 낭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재고가 있다라고 해서 낭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운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운반. 아까 뭐 지게차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운반.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 아니면 다 낭비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건 옮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운반의 낭비. 그 다음에 가공 그 자체의 낭비.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저희 나중에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동작의 낭비. 동작의 낭비. 동작의 낭비. 한꺼번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한다든지. 불편하게 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작업 설계에 관련된 그런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하시면 제일 발견이 잘 되는 낭비야. 대기의 낭비. 대기의 낭비. 예전에 이게 도요타가 제일 먼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도요타는. 근데 대기의 낭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도요타는 그 직조기 아시죠, 여러분들? 천 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직조기를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 직조기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분량이 나는 게 뭐냐면 자동 직조기가 생산되는 게 실 같은 게 끊어지면 우리 보통 이제 처음 보면 이제 빈틈들이 생기면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있어야 됩니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뭐, 이 5대 같은 5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끊어질 게 있느냐 없느냐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도요타 사장이 보니까 이게 너무 낭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시리에다가 고리 같은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리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그걸 개발을 했다니. 그걸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그 특허하고 직종력 팔아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한 그걸 우리가 이거 인병부터 자동화라고 얘기하는데 불량 발생하면 바로 설비로 멈춰서 그런 어떤 설비를 만들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3명, 4대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대기의 낭비가 없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멈추는 거예요. 자동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기의 낭비들이 현장에 많이 없는지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내놓고 내가 회식 기다리고 있는 가만히 있는 시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낭비. 그런 것들 대기 낭비라고 하고 아마 제한 활동을 하시면 현장에서 이런 낭비들이 제일 발견한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뭐 7대 낭비 이제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그 O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을 하는 데 들어가는 4대 요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생산을 하는 데 들어가는 4대 요소가 사람, 맨, 그 다음에 그 설비 있잖아요, 설비. 그 다음에 그 원재료,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M으로 시작해서 O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티리얼, 그 다음에 노신, 설비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 작업 표준 아시죠, 그죠? 우리 현장에 작업 표준 있으시죠, 그죠? 그거 까지 해가지고 OM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OM 자체가 들어가는 어떤 인풋 요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은 뭐냐면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실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풋의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그 원인이 되어 있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인풋 요소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 낭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개선할 거냐를 볼 때는 항상 이게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원재료에 대한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부분,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낭비 요소와 불합리 요소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낭비할 때 어떤 걸로 나온다고 7대 낭비로 이렇게 보통은 사실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선 제안이나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낭비 제도와 경쟁력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과잉 생산의 낭비는 뭐다? 필요한 만큼 안 만들고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들을 안 만들고 더 많이 만든다는 것들은 실제 어떤 낭비로 이어지냐면 재고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공장 스페이스 없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관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소,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실질적으로 어떤 재고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실제로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게 맞도록 생산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요. 우리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제가 다이소 있잖아요. 다이소로 제가 현장 근무를 하면 어떠냐면 물건이 빠지면 그만큼 넣어놓는 거거든요. 슈퍼마켓도 보면 그렇잖아요. 물건 빠지면 내가 이게 과자를 뭐 10개를 이렇게 딱 진열을 하면 거기에 5개를 빼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또 5개 채워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풀방식이라고 해요. 풀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이 가져가면 그만큼 이제 생산한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런 어떤 생산 방식인데 실제로 뭐 쉽지는 않아요. 네, 말이 이제 슈퍼마켓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 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그보다 더 생산하는 것을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이제 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들은 변해갑니다. 환경에 따라. 예, 이거 PO라고 하는 생산 우리가 이 고객이 주문하는 주문 양도 있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도 달라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종류도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대응하는 대응의 유연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요. 많이 만들어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실 재고처럼 돼가지고 사실 그걸 폐기를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웬만큼 기업에서 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그게 뭘로 봐야 되냐면 문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시즈널리티 사실 뭐 계절성이 있으니까 이만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저기에서 주문을 할 테니까 이만큼 진짜 예측 생산해서 만들어 놔야 돼라고 하는 그게 당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럼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 뭐보다 취소되고 그런 나왔던 게 그대로 뭐냐 불량이 돼요. 그리고 펜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무잖아요. 맞잖아요. 나무 맞나요?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펜슬이 나무 제가 제품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 뭐 이렇게 나무로 된 이런 것들은 사실 보관을 하게 되면 실제 막 그렇잖아요. 뭐 함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물건의 부실이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것들이라서 우리의 어떤 생산 운영 방식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너무 당연시 계속 보면 안 된다. 당연시 보는 순간 사실 바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재고 낭비했는데 같이 말씀드렸어요. 같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만들면 사실 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공간도 많이 들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발생하면 아까 부실 재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재고는 사실 특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뭔가 많이 해놓으면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입니다. 보세요. 재고 수준이 이게 이 물결 표시 있잖아요. 이게 수면이라고 보시면 배가 여기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고가 이렇게 높으면 있잖아요. 밑에 지금 생산 변경, 품질 불량 조금 나도 사실 뭐 재고에서 타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 교체, 아까 그 제안 7급 받으신 분 준비 교체. 그거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시간 뭐 단축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설비, 고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결근, 자재 품절, 다 이런 것들이 뭐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보람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고가 충분히 많으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 수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물론 이게 배가 툭 침몰하게 돼 있거든요. 네, 하고 포인트가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재고 수면을 점점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대표님 계실 때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재고 회전율 자체를 강제로 줄였다. 안 된다고 사고. 줄이고 나면 뭐냐면 문제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프로젝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 일이 재고의 낭비를 굉장히 큰 낭비다. 문제를 듭니다. 그 다음에 운반이동의 낭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일과 낭비 개념에서 얘기했던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물건. 그런 부분에서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들이죠. 실제로. 지게차로 떠서 놔두고. 아니, 자꾸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낭비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닌가 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사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지게차 관련된 아니, 한 번 들고 뭐 두 개 들 수 있으면 좋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우리 공장의 레이아웃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운반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쇼컷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그 다음에 가공부 자체의 낭비는 뭐냐면 아니 나사 2개만 박아도 되는데 3개 박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실제로 이게 연구소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계 같은 것들을 할 때 말이지. 아니 필요 이상으로 뭐냐면 많은 가공과 많은 일이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가만히 우리 현장에서 보시면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왜 이거를 뭐 얘기는 제가 이 공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두 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나만 뜯어도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한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오리지널 제한. 현장에서 보시면 왜 하지 이걸?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번 일해야 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한 번만 일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공 그 자체의 낭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가공 그 자체.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의 낭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부자재 같은 것들이라든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구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멀리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앉아서 주워야 된다든지 맞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 공구 장조리 같은 것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하나는 못 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망치 치는 것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두 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망치 치고 장조리 잡아가지고 빼고 안 해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개선한 거거든. 개선 아이디어거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동작의 낭비들이 분명히 많이 현장에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공정간 이동 시간이 과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레이아웃에서 뭐 비합리적인 자재 공구 배치,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숙련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로 분명히 나온다. 아마 현장에서 아마 많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시고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동작 경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것도 보세요.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기본 동작수를 줄이는 거예요. 동작수를 잡기, 고르기, 고쳐 잡기 이런 거 안 하면 공부 잡고 한번 꼭 잡으면 뭐냐면 다시 이렇게 바꿔 잡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느냐. 그리고 거리를 짧게 하는 게 불필요하게 사실 내가 작업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자체가 넓어서 많이 갔다가 많이 왔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동작을 사실 이제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는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등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무리가 안 가게. 내가 사실 손쉽게 힘 안 들이게 이렇게 똑같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핸들링해야 되는 이 공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중량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설계가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제안을 하세요. 불편하시잖아요. 일하시기에 무조건 했어야 되지 않았어요. 사실 내가 일하는 데 불편하다는 거는 무조건 생산성자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반대쪽 불량. 그죠? 사실 불량 낭비. 좋지 않죠. 그 불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말할 수 없나요? 예, 제가 이제 품질 본부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불량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펜슬 뭐 이렇게 다이소에는 우리 거 이게 화성 코스메틱 안 파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로 이제 주요 고객만 상대한다고 우리 같은 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이 불량에 대한 부분, 불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그 생산 현장은 있잖아요.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어딘가 낭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물자가 흐르는 그런 어떤 공장들을 만들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일과 낭비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 낭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 7대 낭비부터 했습니다만 이 7대 낭비는 내가 보려고 하면 눈으로 딱 봤을 때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누가 막 세밀하게 이렇게 봐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가면 말이에요. 공장에 들어가면 또는 라인에 딱 들어가면 저거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라인을 또 우리 현장을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해요. 현장.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가 아닌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현장과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안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뒤쪽에 설명드리는 3.5가 있습니다.